일자리 정부의 일자리 붕괴. 자, 그 다음에 끝모를 고용 추락, 성장통이라는 청와대. 이 청춘의 절망, 그저 통증입니까? 라는 것이 오늘 조중동의 일면 타이틀입니다. 자, 문 정권의 지금 고용 대참사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아직 새로 들어간 통계청장 강신욱입니까? 통계 조작을 못하고 있습니까? 지금 가서니 기존에 진행된 거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겠지요. 취업자가 금융위기 이후 가장 적게 늘고 실업자는 8월 기준으로 90년대 후반 외환위기 이후 가장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형 외부 충격이 없는 평시에 이처럼 고용이 악화된 것은 처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IMF나 금융위기가 아닌데 고용이 이렇게 줄어들어 버린 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지금이 그때는 한 방에 세게 얻어맞아 버렸기 때문에 그때는 IMF나 이게 금융위기구나 느꼈지만은 이제 만성병에 걸려서 시름시름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세게 안 맞으니까 아픈 줄을 모르는데 정상적인 국가에서 이런 고용률이나 이런 것이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같은 정부 정책의 원인 이외에 고용지표를 악화를 설명할 요인이 없다라는 겁니다. 취업자 증가 폭이 고작 3,000명이고 실업자 수가 113만 명이고 정부 주장 실제로 지금 350만 명이 넘는다. 이렇고 그것도 또 2차 통계고 3차 통계를 내면 실업자가 아마 한 7,800만 원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청년 실업률이 10%에 지금 달하고 있습니다. 수십조를 넣었어요. 어제는 또 42조를 내어가지고 지방자치단체 추경을 한다. 이런 소리를 하고 있어요. 일자리 창출을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다 활용할 방침이다는데 제발 부탁인데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좀 있기라도 해주기 바랍니다. 우선 정부 추경에서 42조 9천억, 약 43조를 지자체 추경이 신속히 편성되어서 그걸 가지고 푼다는 거예요. 자, 중앙정부가 어지간히 추경 편성해서 일자리 한다 이러면서 돈을 쓰대서 그 돈 다 어디 썼냐? 54조부터 다 어디 썼냐? 이러니까 이제는 머리를 써가 얄팍한 요런 잔머리만 잘 돌아갑니다. 어디다 써요? 지자체 추경을 편성해서 일자리를 만든다. 이러면서 수요가 많은 기금 사업을 확대하고 공기업 투자 정책 금융 지원을 늘려서 또 총 3조 3천억의 재정 보강도 추진하고 퇴직자 재취업과 대체 산업을 육성을 위한 목적 예비비도 추가적으로 투입한다는 겁니다. 돈 써봤자 안 된다 하는데 돈 풀어서 일자리 살리겠다고 지랄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안 살면 일자리가 집에 갈 때 강남에 그래도 알뜰하게 아파트들은 다 가지고 있던데 너네 아파트들 다 내놓고 국고에 반납하고 가든가 왜 정부 돈을 가져다가 밑빠진 독에 물 붓기로 효과도 없는 것들을 써제끼고 너네 마음만 고쳐 먹으면 될 건데 왜 안 그러느냐. 제가 지금 그렇게 말을 하고 싶어요. 이 사람이 아닌 것들입니다. 어떻게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너들 고집 때문에 지금 서민들은요 죽어가고 있어요. 한 돈 1,000만 원만 있거나 2,000만 원만 있으면 위기를 넘길 건데 그 돈이 없어서 죽어가는 사람이 많은데 지금 국가 예산을 가지고 저거 고집을 갖다가 관철시키기 위해 저들 돈도 아닌 돈을 저렇게 써제끼고 있습니다. 문재인의 양산 그 집 있잖아요. 그걸 내놓고 다 내놓고 안 되면 이걸 갖다가 우리가 국가의 전거품으로 납부하겠습니다라고가 또 좀 하세요. 옛날에 한나라당은 당사까지 내놨잖아요. 예? 좀 해도 심한 거 아니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통계청이 8월 고용 동향에 지난달 취업자 수가 2,690만 명으로 전년에 같은 달 대비 3,000명 늘었고 2010년 1월 금융위기 이후 8년 7개월 만에 가장 적은 증가폭이고 7월 달에 전년 7월에 비해 5천 명이 늘었는데 두 달 연속으로 10,000명 이하를 기록하고 있다. 보통 일반인들은 이게 얼마나 심각한가 잘 모르시는데 이쯤 되면 돈을 그리 써제끼고 목을 메고 일자리를 늘린다고 하면서 이 정도 늘어났다 하면 이거는 정말로 심각한 수준이라는 겁니다. 실업률도 전년보다 0.4% 늘어나서 4%, 청년 실업률도 10%를 기록했습니다. 실업자 수는 8월 기준으로 99년 이후에 제일 많고 지금 그렇습니다. 그나마 지금 심각한 문제는 한참 일해야 될 30, 40대 일자리는 오히려 줄어버리고 생산 가능 인구에서 벗어난 65세 이상의 고령층 일자리만 늘었다는 겁니다. 이거는 뭘 이야기하는가 하면 그야말로 제대로 된 일자리는 없고 고령층이 그냥 알바식으로 싸구려 일자리,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일자리만 늘어난다는 거예요. 1년 전보다 30대 취업자는 7만 8천 명이 줄었고 그 다음에 40대는 15만 8천 명이 줄었고 15에서 29세도 4만 명이 줄었고 65세 이상만 16만 3천 명이 증가했다는 겁니다. 자, 자식들은 없자고 아버지가 폐지주로 다니고 알바하러 다닙니까? 나라 꼬라지 잘 돌아갑니다. 자, 지금 이런 것들은 업종별 취업자 증가 규모는 망가진 고용 상황을 보여주는데 일자리가 질 좋은 게 제일 많이 모여있는 제조업은 1년 전보다 10만 5천 개가 줄었고 최저임금 영향이 큰 도소매 숙박 음식업은 전년 대비 20만 2천 명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나라는 한참 일해야 될 건강한 노동력인 30, 40대가 제조업에서 열심히 일을 해야 이게 나라가 돌아가는 건데 거기 30, 40대나 제조업은 고용을 멈춰버리고 한마디로 이런 제조업 실직자를 받아줘야 될 자영업이 자체가 망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일자리가 주로 생기는 것은 고령층이 주로 일하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그건 뭡니까? 요양병원 같은 데서 청소하는 이런 거. 이런 데만 14만 4천 명이 늘어나고 그래서 임시 공공 일자리 이런 거 정부에서 돈 풀어서 만드는 이런 거 빼고 사실상 일자리가 거의 사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서 무슨 김동연이 같지만 살겠다고 경제관계장관 회의에서 부정적 효과가 있는 정책을 다시 돌아봐야 된다. 최저임금이 그런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은 이제는 끝났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권은 고용의 양과 질이 개선됐다고 바득바득 우기고 있는데 고용률은 전년 동기 대비 7개월 연속 후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취업자 수가 감소한 게 생산 인구가 줄어서 전체 인구 중에 생산 가능 연령 인구가 주니 취업자 수가 줄 수밖에 없다라는 황당한 소리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생산 가능 연령 인구가 줄고 있는데 실업자는 어떻게 늡니까? 그거는 실업자도 줄고 취업자도 줄고 같이 줄어야죠. 그러지 않습니까? 좀 미친놈들 같아요. 그 다음에 고용 악화 최저임금과 무관하다는데 그러면 1에서 4인 사업장의 일용직 제일 열악한 사업장의 일용직이 10%나 줄어들었다는데 그러니까 제일 충격을 많이 받는 데가 1에서 4인 사업장 제일 취약하잖아요. 거기에 최저임금이 오르니까 이 사람들은 감당할 여력이 없으니까 전부 해고를 시켜서 사람을 줄이는 걸로 대응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장하성이가 주로 이 노동연구원을 믿는데요. 이 좌파들은 노동경제학을 좋아해요. 그래서 저들이 그냥 어디서 이 좌파 경제학, 노동경제학을 들고 와가지고 그것이 마치 성경처럼 거기에 따라서 외우고 실천하려고 실험까지 하고 있어요.
상반기에 취업자가 29만 명 는다더니 실제로는 14만 명에 이렇게 그쳤고 하반기는 21만 명 증가한다고 큰 소리 치는데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연구원에서 입맛에 맞게 제출하는 이런 짓도 사라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IMF 직후만큼 청년 실업률이 심각한 상황인데요. 자, 이제 하반기가 문제인데 하반기에는 사업장별로 사람을 줄이는 감원이 본격화되어서 9월에는 마이너스 고용이 드디어 나타날 거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근데 하반기에 줄이는 거는 이제 괜찮은 제조업 일자리가 줄어들게 지금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집어넣는다 이래저래 뒤지다 보니 이제 막 총수들이 얼마 투자하겠다 고용하겠다 발표하는데 그거는 그때뿐이고 실제로는 줄인다는 거예요. 하도 불러가 조지다 보니까 엊그제는 광동제약 관련되는 집안에 한 사람이 한방병원 원장이 11층에서 뛰어내려서 지금 혼수 상태 아닙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기업의 지금 취업 현황이 나빠지는 상황에서 조선 자동차 분야에서 구조조정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고 각종 경기 지표도 전부 내리막으로 가고 있고 전문가는 고용이 더 안 좋아질 거라고 이야기하는데 정부는 내년 초에는 호전이 될 거다. 자, 경제의 패러다임이 상층 위주에서 저소득층 위주로 바꾸는 소득주도 성장 과정에서 나타나는 필연적인 고통이니까 이거를 조금만 참으면 내년에는 좋아진다고 뻥을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 일자리에 돈을 풀어가지고 만드는 거나 아니면 저거가 통계를 가지고 요리조리 짜서 저거 입맛에 맞게 맞추는 거 저거한테는 위안이 되겠죠. 거울아 누가 제일 이쁘노 하는 거하고 똑같은 짓거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경제는 미래에 대한 한마디로 예측 심리지요. 그래서 경제가 갑자기 무너지거나 경제가 갑자기 하락하고 할 때 왜 그런가에 대한 동의를 실제로 인간의 이런 충동, 본능, 심리 이런 쪽에서 해석을 해야지 경제가 기계적으로 이렇게 작동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 보편적인 최근의 경제학의 기본적인 이치입니다. 근데 모두가 미래를 어둡게 보는데 지금이라도 경제를 바꾸지 않으면 만성적 침체에 빠진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권은 정책 잘못을 당청 회의나 이런 데서 전혀 인정하지 않고 연말에는 회복된다고 하고 연말 가면 내년에는 회복된다. 날이 너무 추워서 일을 하지 않는다. 또 이러겠죠. 그런데 내부에서도 지금 회의론이 넘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경제 체질이 바뀌면서 한마디로 위에서 밑으로 내려오는 낙수 효과가 밑에서 위로 가는 분수 효과로 바뀌면서 나타나는 이런 필연적 고통이다. 참아야 된다. 이러고 또 다른 쪽에서는 최저임금 인상 속도나 방법 조절을 해야지 그러지 않으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또 한편에서는 구조조정을 거쳐 혁신해 나가면 좋은 일자리가 늘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절대로 고용이 안 늘 거라고 또 반대되는 이야기가 있고 고용의 질적 향상은 그나마 나은 거다면서 고용이 질적으로 향상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미친놈들 아닙니까? 30, 40대에 제조업 일자리가 사라지고 65세 이상 쉬어야 될 사람들이 알바 일자리가 늘어나거나 공공근로 일자리가 늘어나는데 고용의 질이 좋아지고 있다고. 이 미친놈들한테도 월급 주고 국가를 맡겨야 됩니까? 자, 최저임금 부작용을 저렇게 바득바득 부인할 게 아니라 인정할 거는 이제 좀 인정해라. 저끼리도 그런다는 거예요. 최운열 민주당 의원 경제학 교수 출신이죠. 그 양반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자, 김광두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이 내년 상반기까지도 고용 안 좋아진다. 상반기가 아니라 문정권 내내 안 좋아진다고 말을 해야지. 말을 솔직하게 안 합니까? 그런데도 당청은 소주성을 사수하겠다고 이놈의 소주성 밑에 무슨 금덩어리가 있는지 지금 바득바득 우기고 있고 점검 회의를 해도 답이 나올 수 없다. 위에서 그렇게 장렬하게 사수하다가 죽자. 옛날에 히틀러가 그랬지요.
이 러시아에서 소련에서 좀 철수하겠다니까 지키라. 파리에서 철수하겠다니까 파리를 다 태워버려라. 다 죽어라 거기서. 그러니까 다 밑에서 누구 어떻게 해요? 니나 죽어라. 이렇게 돼버린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여권의 지금 경제통들이 이대로는 안 된다는데 김동연이는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하겠다. 저는 이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밉다고. 요즘 제가 제일 미운 자가 이 김동연입니다. 마치 망해가는 문정권을 김동연이가 그렇지 않은 척 안에서 이견이 있는 척 하면서 지는 국합 역할을 하고 장하성이는 배드캅 역할을 하는데 정말 이런 자가 없이요. 똑같은 자들끼리 빨리 망해버려야 돼요. 근데 이런 자들이 저 정권에 지금 물타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김동연 당신은 책임을 면할 것 같아요? 당신도 이제 끝났어요. 자, 제가 이 정권에 절대로 말 안 듣겠죠. 제가 이야기하면 진짜 죽었다 깨어나도 황장수는 바득바득 그냥 갈아 마시고 싶을 인물이니까 시키면 안 할 거니까 그래서 하지 말라고 또 시키겠습니다. 제가 말해야 안 하지요. 이게 정상적인 정권 같으면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합니다. 제가 잡아서 좀 잘해보려고 이렇게 이 서민들을 살려보고 빈곤층을 좀 살려보려고 노력을 하면서 그동안에 우리가 준비해온 최저임금이나 주 52시간 소득주도 성장을 했는데 현상에 그것이 적용되는 부분에서는 잘 안 됩니다. 자, 오늘 아침에 중앙일보 보면 왕안석의 신법 송나라 때 30대의 왕안석이 송나라 때 이제 나라 경제가 안 좋아지니까 북송 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개혁 법안을 가지고 나라를 바꾸어 보겠다고 별의별 정부가 이제 이 매점 매석을 막기 위해서 수매하는 것부터 별의별 걸 다 했는데 결과는 정반대로 나타나서 나중에 왕안석은 이제 쫓겨나서 비참하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결국은 지금 이 정권도 우리가 이 먹물들의 책상 물림에서 여러 가지 상상과 공상과 환상을 가지고 있었는데 경제가 실제 해보니까 뜻은 좋았지만은 잘 안 돌아가더라. 그래서 현재 국가가 엄청난 경제 위기에 직면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런데 우리도 좀 억울한 게 있는 게 지금 누적되어 온 경제적 침체 불황이 지금 와서 이제 거의 극단적인 형태로 나타나려고 하는 거지 우리가 다 잘못된 건 아니다. 그래서 국민들 앞에 우리가 그동안에 무리하게 소주성이니 최저임금이니 주 52시간 밀어붙인 것은 정말 사과한다. 이런 건 전부 다 원점으로 돌리겠다. 다만 우리가 지금 경제를 수습할 역량이 없고 또 우리가 그동안에 국민들 다수에게 안 좋은 이념적 인상을 많이 줬기 때문에 적어도 경제 분야만 문정권에서 떼서 독립적으로 굴러갈 수 있는 이 훌륭한 인물들을 좌우를 넘어서서 경제 전문가, 한마디로 실력과 실전 경험과 이론을 탄탄하게 갖춘 사람들을 이렇게 찾겠다. 그래서 찾아서 그 사람 중에 비상경제대책위원회 위원장을 한 명 시키고 남은 사람들을 위원을 시켜서 그들에게 전적으로 위임하겠다. 근데 중요한 거는 진단이기 때문에 6개월간은 아무것도 안 할 거니까 현상 관리만 할 거니까 공무원들 시켜서 6개월 동안에 한국 경제에 대한 엄중한 진단을 좀 해서 6개월 뒤에는 거기에 방향이 결정되면 정권을 위임할 거니까 그 방향대로 정책들을 밀고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내년 예산도 이런 경제 분야에 그 결론이 이렇게 나오면 본격적으로 좀 고쳐서 집행을 하겠다. 국회도 좀 협조를 해주라. 이런 식으로요. 엎드려야 됩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듣지 않겠지만 하는가 하면요. 자, 장난으로 돌을 던지는데 애들이 연못의 개구리는 그 돌에 맞으면 죽어요. 지금 문 정권이 이렇게 씨름하는 동안에 한마디로 이 저소득층과 서민들은 죽어갑니다. 자영업자 죽어가고 있어요. 젊은 청년들 중에 없는 집 애들 다 죽어가고 있어요. 제가 이런 죽는 걸 좀 막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 이 보수에서는 흔히 이래 말하죠. 에라 죽든가 말든가 빨리 망해버려라. 더 무슨 IMF가 터져버리라 하는데요.
진짜 IMF 터지면 그 한국의 빈곤층, 서민층이 치러야 될 대가가 엄청납니다. 그러면 문 정권이 국민 앞에 겸허하게 반성하고 사과하고 손을 떼겠다고 해야 돼, 경제에서요. 왜? 당신들 머리로는 절대로 수습이 불가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 안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거는 나중에 기회가 그나마 있을 때 왜 이 일까지도 안 했냐, 이 나쁜 놈들아 하려고 이 이야기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편견과 그 편견에서 나온 경제를 바라보는 시각, 한마디로 무식한 놈이면 무식함을 인정하고 손이라도 빼야 될 건데 돌팔이가 주물러서 그나마 종기를 더 악화시켜버리고 있어요. 이게 수습이 되느냐? 수습 안 됩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수습 안 돼요. 자, 지금 다 숨만 쉬고 겨우 연명을 하고 있는데 문 정권이 추경 예산이니 이런 걸 가지고 몰핀을 꽂고 있어요. 이 몰핀입니다. 그래서 숫자를 지금 창조해내고 있어요. 통계는 조작해내고 있고. 그런데 이것이 언제까지 갈 거냐? 안 갑니다. 지금 기업하는 사람한테나 장사하는 사람한테, 중소기업하는 사람한테, 자영업하는 사람한테, 영세 간의 수공업하는 사람한테 한번 물어보십시오. 역사상 이런 시절이 있었냐고 한번 물어보십시오. 어디 한 군데 나라 구석에 멀쩡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부동산만 이 와중에 나라는 다 죽어가는데 부동산만 춤을 추고 있어요. 실물 경제와 유리된 채 폭등하고 있는 부동산이 무슨 로켓입니까? 하늘로 향해서 끝없이 가게요. 그런데도 공급이 부족해서 그렇다고 필연적이라고 사기를 치고 있습니다. 기득권층이나 그런 언론들이요. 자, 그 뭐 사기에 속고 안 속고는 당사자의 문제지만은 이 문정권은 이런 와중에 국민들을 대상으로 지금 실험용 동물처럼 다루고 있어요. 근데 너들은 국가 돈을 가지고 장난치다가 집에 가면 각자 몇십억씩은 다 있고 강남에 집도 있고 양산에 집도 있어서 가서 또 잘 살면 되지만은 실험 대상은 여기서 죽어버린다는 겁니다. 예? 그런데도 이 정권이 잘한다고 좀 안 참아주고 성과가 나오는 데는 문바들이 제 황장수 욕하는 댓글에 쓴 걸 보면 이놈아 네가 경제를 뭘 하냐 좀 있으면 좋아질 건데 그 사이를 못 참고 망하라고 주문을 걸고 자빠졌냐. 그런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말을 하면 들어야죠. 예? 이 나라가 너희 거야? 선거에서 이겼다고 너희 거냐고. 국가 예산이 너들 주머니 쌈짓돈이야? 정말로 문바들요. 당신들도 진짜 세월 바뀌면요. 인터넷 실명제를 해가지고 지 사진과 주민등록 번호 안 박으면 인터넷에 글 못 올리게 해야 됩니다. 나라가 망할 때는요. 하나지 요인으로 망하는 게 아니라 망할만 해서 망하는 겁니다. 나라를 차지한 놈도 썩은 놈들이고요. 그걸 박수치고 있는 더 썩은 놈들이 있어서 나라가 망해가는 겁니다. 공무원들요. 너희들은 나중에 우리는 시키는 대로 했다고 무사할 것 같아요. 정말로 당신들도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아니면 아니라고 해야죠. 이게 나라가 얼마나 망할 때가 됐는가 하면 군부부터 시작해서 경제 엘리트라는 공무원들, 그 사람들 보면요. 서울대, 연고대 나와가지고 유학도 갔다 오고 고시되고 그래갖고 만나보면 사무관, 서기관일 때부터 얼마나 어깨에 후가시가 가득 찬 줄 모릅니다. 그래서 어디 뭐 룸살롱이나 이렇게 누가 접대한다고 가면 상석에 딱 앉아서 과장쯤 되는 사람이 어깨 힘주고 국장이면 뭐 날라다니죠. 경제부처에. 자, 그러면서 주변에는 경제부처에 국과장 고시된 사람이 서울대 나왔었죠. 그러는데 실상은 어떻습니까? 위에서 뭐 쪼르륵 내려오면 받아 적어서 실천하는. 그렇게 비루하게 살면서 이 사회의 엘리트라고 자랑하고 싶습니까? 당신들 이거 때리치우면 못 먹고 삽니까? 경제부처에 국과장 핵심으로 있으면 대기업 가도 넣어주잖아요. 그것도 또
로비할 인력도 필요하고 하니까 차라리 거기 가서 떳떳하게 먹고 사세요. 왜 이렇게 비루하게 거짓거리하고 앉았냐는 거예요. 문 정권의 경제 조작에 당신들도 일조하고 있다는 생각은 안 해봅니까? 나라가 아래부터 위에까지요. 양심선언 하는 놈 하나 없고 제대로 된 목소리 낸 놈 하나 없고 옛날에는 교수들이요. 툭 하면 시국 선언을 하더만은 대한민국 교수들이 전부 자빨들이 다 돼버렸는가. 나라가 이 꼬라지가 흘러가도 경제학 교수들 중에 시국 선언하는 사람이 없어요. 국방이 해체되어도 군인이 중에 문제 제기를 하거나 옷 한 번 들고 받아버리고 벗는 놈 없어요. 똥별과 똥교수, 똥 엘리트 공무원만 난무하고 있습니다. 나라가 똥덩어리가 되어서 떠내려가고 있어요. 그것도 국민이 감수해야 될 운이라면 국민 또한 나도 똥덩어리다라고 생각하고 감수하기 바랍니다.